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오늘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장, 이 노정필이라는 그 대법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선관위원장 하는데, 이분의 사진과 함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대법원이 선관위에서 모두 정치 편향을 결정한 노정희. 왜냐하면 이 대법원이 왜 나오냐면 이분이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선관위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모두 정치 편향 결정한 노정희.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물론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어제 그제 보여준 그 사전선거 여러분 보셨죠? 사전선거를 어떻게 했나를 보셨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변호사협회에서 어저께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선관위는 책임을 져라. 다시 말하자면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참정권을 훼손했다니까요. 부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비밀선거, 평등선거 원칙을 깨뜨렸다.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4.19 혁명이 왜 났습니까?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 어마어마한 혁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일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선관위는 상당한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900명 전 선관위 직원들이 일어나서 지난번에 그 사무총장 다시 또 위원으로 임명했던 소위 대통령의 그 임명을 다시 철회하도록 만드는 그 2,900여 명의 선관위의 그 직원들,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몇몇 고위 관리들, 고위 선관위 위원들,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이분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게재됐다는 야당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건 말이 안 되죠. 문제가 된 공보물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이 후보 소명입니다. 이 후보가 범죄를 공모했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는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한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보물이 객관적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도 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 해도 된다는 뜻이다 라고 이 사설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에 대법원 주심을 맡았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에 지금 대법관이거든요. 대법원 주심을 맡아가지고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 후보 측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애당초 주심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죄 판결을 내린 기소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선거 당시에 이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습니다. 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면죄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정희 대법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공정성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사설자로 제기될까요? 노정희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돼서 다시 같은 논리로 이재명 후보에게 면접을 또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노정희 위원장, 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관에 올랐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를 증명이라고 하듯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법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에 해서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문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제5부 요인으로 꼽히는 선관위원장까지 승승장구하고 올랐습니다. 자, 전임이 지금 대장동 일당과 재판 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입니다. 바로 전임이 권순일입니다. 네. 선관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 노 대법관은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을 그대로 뺏긴 답변서를 제출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선관위 정책 관련 질문 63건에 대한 답변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선거 혼란은 온갖 무리를 하면서 그에게 중책을 맡길 때부터 예상된 일이다 라고 조선일보 사설자는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선관위가 내리는 결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만도 하다라고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노정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노정희 선관위가 선거 막바지에 내리는 결정을 보니까 무리한 이유가 바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만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이 선관위 위원장을 한다. 이 사설자를 읽어보면 말이죠. 우라통이 터집니다. 아니, 선관위에서 모두 정치 편향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 책임자가 노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의 대법관이며 어떻게 해서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사설자는 상당한 진실한 답변을 지금 내용상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때부터 그렇게 자질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분이거든요.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관에 올랐던 말이 그 중평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또 증명이라고도 하듯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확 뒤집혔습니다. 하급심에서 뒤집혔다는 것은 뭡니까? 법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에 아주 망신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문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책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오부 요인으로 꼽히는 선관위원장까지 쫙 로얄로드로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이 정권이 바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노정희 전 대법관, 현 노정희의 바로 전임 대법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장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대장동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지금 왜 이럽니까? 과거의 대법관들은요,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엄숙했습니다. 이게 왜 이럽니까? 그들의 재판은 과거의 대법관들은 그 권위가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에 권위 있다 하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재판의 공정성이라든가 깨끗함이라든가.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 선관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 노 대법관은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을 그대로 베낀 답변서를 제출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갖다가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분의 장본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선관위 정책 관련 질문 63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말이죠. 그저께 이 선거한 거 보셨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만 불씨가
광야를 불태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4.19 혁명이 조그만 불씨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마산의 김주열 마산 상고 학생이 체류탄에 여기 맞고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산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바로 이거. 부정선거의 그 진상들이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쫙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터지기 시작하면 말이죠.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역사란 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거에는 절대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어저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에서 선거 바로 사전선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발표한 그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것은 국민의 그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훼손한 선관위를 지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밀투표, 직접투표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소위 민주주의의 참정권의 행사 이것 자체를 망가뜨렸다, 훼손시켰다 이겁니다. 누가요? 선관위가.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지. 뭐 사과요? 이게 사과할 거리입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사과를 할 것입니까? 말로만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올라간 겁니다. 각 신문에 지금 이것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에? 지금 말이죠. 동아일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문화일보는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법과 규정 따랐다던 선관위가 문재인 대통령 유감 표명한 후에 2차 심야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과해요? 선관위가 말로만 사과하는 겁니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서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 아니 그 말 들으려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선관위가 이날 밤 배포한 알림 자료에서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럼 책임을 통감했으면 물러나든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로 입으로 뻥긋하는 게 그게 사과입니까? 그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까? 변호사협회에서 책임을 져라 했습니다. 사과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30분에 사과문 발표하고 그 다음에 12시간 만에 오후 10시 1분에 두 번째 사과하고 말로만 사과하면서 아니면 말고입니까? 그래서 오전에 사과문 발표했을 때도 불성실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후폭풍이 좀 거세니까 이제 재차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자칫 잘못한 말이죠. 국민이 이 노함이 폭풍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울진 울산에 지금 화마가 덮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거는 좀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 4.19 혁명 때 말이죠. 3.15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해서 주도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최인규 당시의 내무부 장관은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 처형당했다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의 참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헌법적 가치고 헌법적 권리입니다. 말로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 거듭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했는데 거기 따라서 2차 사과 나왔다는 게 고작해서 말 사과입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책임도 특단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